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였던 재료들부터 먼저 요약을 해보면 우선 미국에서 나온 재료들이 별로 좋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금리 올라가면서 미국에서 성장주들 하락했고 달러 강세 보였고 또 부채한도 협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2011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잘 못해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되고 증시가 한 달 사이에 폭락을 하는 그런 기억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들이 미국 상황을 좀 봐야겠다 이런 어떤 걱정을 좀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또 여기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자체는 좋았는데 이제 전망을 예상치보다 낮게 제시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예상보다 그것도 좀 낮게 제시한 정도가 아니라 대폭 상당히 좀 편차가 컸어요. 이렇게 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부담을 좀 주면서 또 지수가 또 내려가게 되는, 보통 이제 시장이 빠지면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이 견디면서 이제 지수를 또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수 하락을 또 주도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됐죠. 이게 또 오늘 시장에 부담을 준 사안이었고, 반면에 이제 낙폭을 좀 줄이고 원달러 환율이 견딜 수 있었던 거는 이제 헝다가 자회사 지분을 매각을 해서 자금을 확보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은행 보유 지분, 금융기관 이제 보유 지분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당국에서 지분 보유하고 있는 다른 금융사에 매각을 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1조 8천억, 그러니까 이제 15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죠. 하여튼 1조 8천억 정도의 이제 자금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고, 이 자금으로 이제 좀 부채를 갚는 데 활용을 할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전해졌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10월까지는 헝다 문제가 크게 터질 게 없어진 것 같다, 이로 인해서 이 돈 갖고 일단 당장은 이제 막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후에도 지분 매각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좀 급한 불 끈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분석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시장의 낙폭을 좀 줄이는 데 역할을 하는 그런 뉴스가 나온 게 있었고요. 근데 이제 수급은 안 좋았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 전기전자 업종을 워낙 많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그동안 매수를 쭉 해왔다가 9월 들어서 순매수한 금액의 거의 3분의 1 정도 해당되는 금액을 이제 매도를 하면서, 이제 보통은 이제 지수 하락할 때 그동안에는 기관이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은 그다지 하락에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지수 하락을 좀 주도하는 그런 격이 지금 돼버렸죠. 그래서 오늘 좀 수급은 별로 좋지 않았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행인 거는 외국인들이 보통 저렇게 많이 팔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리를 생각해 보면 외국인들이 팔아서 그 돈을 이제 해외로 송금해 나가면 환율이 올라가는 원리가 되잖아요. 근데 원달러 환율이 오히려 빠졌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만 놓고 보면 이제 주식 팔아서 그걸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건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갖다 붙일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도가 혹시 일시적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일부러 좀 하게 되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미국에서 이제 하락하는 재료를 많이 제공한 하루였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그 시장 하락을 부추겼던 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였는데, 그러니까 실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그 매출이 82.7억 달러 정도 나왔죠. 근데 예상치가 82억 달러였으니까 예상치 거의 비슷했고,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가 2달러 39센트인데 이게 예상치가 2달러 34센트였거든요. 거의 비슷했죠.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실적은 잘 나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전망치인데, 전망치에 다음 분기 이제 전망치 이제 중간값으로 76억 5천만 달러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기대했던 거는 85억 달러 이상이었어요. 예상하고 차이가 많았죠. 그리고 이제 주당 순이익도 2달러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10센트니까 최대치로 얘기한 게 이제 2달러 10센트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생각했던 거는 중간값이 2달러 56센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상했던 거하고 좀 수준이 많이 차이가 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자칫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추정치를 여기서 낮춰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된 게 오늘 시장의 하락의 주된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대만도 빠졌고 TSMC도 오늘 제법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미국의 어떤 금리 문제 플러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전망치가 좀 시장의 발목을 좀 많이 잡았던 하루였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로 보면 오늘 코스피가 이제 꼬리 달고 올라오긴 했는데, 사실 이 위치가 3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어요. 오늘 하락이 이게 4월 이후에는 본 적 없었던 지수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만큼의
시장이 뭔가 좀 나쁜 게 있나? 이렇게 이제 돌이켜 보게 되는데, 이게 이제 몇 달 동안 올라왔던, 그리고 이제 버텨왔던 시장을 훅 깨고 이제 내려오면서 3월의 저점까지도 이제 거의 그 3월에서나 봤던 지수대까지 갔다가 이제 꼬리 달고 이제 올라오는 그런 형태가 됐죠. 그래서 투자 심리가 그만큼 좀 불안정했다. 워낙 단계 악재성 재료를 막 던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좀 걱정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개파락에 뭐 이제 쭉 빠져서 이러다 3천 깨고 내려가는 거 아니냐. 241선을 깬 적도 없었는데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부담이 좀 있었죠. 근데 이제 조금 위안을 삼자면, 이거 이제 1분 차트인데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만의 해석이긴 한데, 1분 차트에서 300선이 있잖아요. 이게 300선은 이제 그 60분이 1시간이니까 이게 이제 보통 5시간 정도 선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하루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선 아래에 있을 때는 보통 매수보다 매도가 셀 때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그러니까 이틀 전 오후에 그 이하로 내려가서 매도세가 계속 센 국면으로 이어져 왔었는데, 오늘 1시 넘어가서 2시 구간 되면서부터는 그 선 위로 올라가서 이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매도가 좀 약해졌거나 아니면 빠진 걸 이용해서 일부 좀 매수가 가동이 됐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매도가 약해진 거라면 뭐 내일도 또 눌릴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매수가 들어왔다면 내일장에서는 오늘 저점을 더 이상 보지 않고 계속 밀고 올라가는 시도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나마 좀 다행인 건 이제 11시 이후에 이제 10시대에서 찍었던 저점이 12시에서 지지가 되고 올라가면서 이제 조금 이제 매수세가 가동된 것 같은 어떤 느낌이 있었다라는 거, 요건 좀 그나마 다행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자, 수급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어요. 기관은 이제 투신이 매수한 건 긍정적인데, 이제 금융투자 매도가 나왔고,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개인들이 많이 사고, 사실 이게 뭐 이렇게 썩 좋은 수급 구도는 아니죠.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다라는 점에서는 좀 부담이 되는데, 다만 외국인들이 6,600억 팔았는데 순매도의 90%가 전기전자 업종에 집중돼 있었고, 기관은 순매도가 3,100억인데 전기전자만 3,300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종목,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전기전자 업종만 외국인 기관이 합쳐서 거의 1조 원 가까이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오늘은 그 외국인들이 특정 업종에 좀 매도가 집중된 걸로 보여져서, 이제 또 소형업종 지수는 또 순매수 했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아직 시장 전체를 던지기보다는 이제 단발적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고 놀란 것에 대한 어떤 반응을 한 것 같이 보여지긴 하는데, 다만 이제 여기서 연속적으로 매도가 나오게 되면 이제 지수가 오늘 뭐 설마 하루겠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반등이 나왔지만 낙폭을 줄였지만, 이런 정도 규모가 연속적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이후에는 3,000포인트를 안심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후에 이 매도가 단발적이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수급 보면 외국인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을 5천억 원인데, 이게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합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합을 거의 6천억을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의 대부분을 이 두 종목에 집중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순매수는 뭐 이노베이션, 다음에 이제 은행주들, 뭐 KB금융이라든가 카카오뱅크라든가 이런 거, SK바이오사이언스 뭐 이런 게 이제 매수가 있었는데, 오늘 뭐 매수 쪽보다는 이제 매도가 워낙 강렬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개만 열심히 팔았던 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다음에 이제 기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1,800억대 매도를 하고 하이닉스 합쳐서 두 개 이제 2,500억 정도 순매도를 했죠. 그러니까 매수는 또 그 뭐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크래프톤, 이거는 이제 공통적으로 매수가 나왔던 종목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역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 주인공이었다. 근데 이제 나쁜 쪽으로 주인공이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아난티를 이틀 연속 매수를 했네요. 예, 그리고 이제 매도 쪽에서는 이제 YG엔터가 주가가 좀 괜찮은데 이제 팔았고, 에코프로비엠을 좀 팔아서 올라간 종목들 최근에 이런 쪽에 좀 매도가 좀 있었고, 매수는 뭐 이제 아난티, 캠트로스는 아마 이게 보고서가 나온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어떤 또 실적이 좀 이슈가 되는 종목들 중심으로는 좀 매수에 나섰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역시 오늘 뭐 엔터주, YG엔터, JYP,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HN 뭐 이런 종목군들을 이제 매수를 좀 했다라는 게 특징이었고, 다음 매도 쪽에서는 사실 이렇게 업종별 특징이 확연하게 잡힌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매수는 이제 엔터주를 최근에 열심히 이제 엔터 플러스 이제 미디어 관련된 종목군들을 이제 매수하는 게 특징이었다 정도인데, 어쨌든 이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큰 어떤 엔터를 제외하고는 뭐 업종별로
큰 특성은 없었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어쨌든 코스닥 시장의 독특한 패턴은 유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팔면 그 다음엔 바로 매수로 돌아서는 그런 패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좀 나와서 코스닥 쪽은 나름대로 외국인들이 적어도 매도는 하진 않고 있다. 이 패턴이 이어졌고 오늘 소형주는 매수했다라는 점에서 보면 시장을 극단적으로 나쁘게 보면 그냥 다 팔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근데 이제 이 아닌 것 같다가 그대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는 뭐 수급은 그렇게 좋은 날은 아니었는데 그나마 이제 중소형주 쪽 코스닥 쪽을 매수한 게 좀 위안이 되는 날. 코스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후 들어서는 조금 이제 매수가 약간 가동된 것 같이 보여지는 게 위안이 되는 날. 이 정도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종목을 보겠는데요. 그냥 뭐 사실 종목 공부를 막 열심히 이제 깊이 있게 해야 되는 날은 아닌 것 같아서 뭐 가볍게만 넘어가면 그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울렛 백화점 가면 참 많은 브랜드 보게 되는데 거기에 좀 우리가 딱 보면 와 저건 뭐 명품인데 싶은 거는 이제 거의 신세계에서 수입해서 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브랜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뭐 이제 엠포리오 아르마니, 뭐 조르지오 아르마니, 아르마니 익스체인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이제 여기서 수입해서 팔고, 그다음에 갭이라는 브랜드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스튜디오 톰보이라든가 뭐 코모도라는 캐주얼 남자 브랜드 있거든요. 이것도 여기서 이제 또 제작 지금은 아예 그 톰보이하고 이제 코모도는 이제 여기서 유통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만들어서 파는 것 같이 이제 돼 있죠. 근데 이제 주로 해외 명품 브랜드를 수입해서 파는 업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입해서 판다, 내수 시장이고 수입을 많이 해서 판다. 요게 이제 하나의 어떤 축, 이제 이 회사의 키워드고. 그러니까 또 하나는 화장품. 예, 여러 가지가 이제 최근에 이제 비디비치가 이제 주력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게 이제 해외 쪽에도 진출하고 해서 비디비치라는 브랜드를 키우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리빙 사업에서 이제 자주라는 어떤 리빙 브랜드 있죠. 이게 이제 뭐 이게 그 이마트 가면은 예전에 무슨 브랜드가 하나 있었는데 무슨 하얀색, 제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브랜드하고 좀 비슷한 어떤 이게 가면 뭐 이불, 옷, 생활용품 뭐 별의별 거 다 팔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자주라는 어떤 브랜드도 역시 이제 여기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수입하고 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화장품 쪽에 매출 비중을 서서히 좀 높이려고 하는 그 정도의 어떤 매출 비중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패션, 이제 라이프스타일, 그러니까 이런 의류 쪽이 75% 정도 되고, 이제 화장품 사업이 한 24%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이제 이 화장품 분야가 이제 조금 높아지고 있죠. 24.2 정도에서 지금 26.8% 정도. 그러니까 조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류 유통 쪽보다는 화장품 쪽이 좀 높아지고 있다. 근데 이게 무슨 예를 들어 의류가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그 패션 라이프스타일의 매출이 증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가되고 있는데 화장품 쪽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런 거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매출이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성장하는 사업을 갖고 있다. 이래버리면 좀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매력이 있고, 근데 또 수입을 많이 하는 업체다 보니까 그 환율이 보통 이제 우리가 수출 기업들은 환율이 올라가야 좋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환율이 내려가야 유리한 그런 어떤 특성이 좀 있죠. 그러니까 특히 그러니까 유럽 명품을 좀 많이 수입해서 팔다 보니까 유로화 환율이 10% 정도 빠지면 이제 이익이 생기는, 예, 뭐 이제 달러도 좀 빠질수록 이익이 되는 그런 구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뭐 중국에는 수출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 위안화는 이제 수출해야 되니까 이제 위안화 환율이 좀 내려가는 게 오히려 좀 하여튼 손해가 돼. 하여튼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환율이 내려갈수록 조금 안정이 좋은 구조인데 최근에 이 환율이 올라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안정하죠. 근데 4분기에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비디비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진출로 그러니까 수요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래서 이제 중국 쪽에서 좀 공을 들이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이제 중국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화장하기 시작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 또 마스크 써야 되니까 화장을 좀 덜 하는데 이제 마스크를 쓰면서 위드 코로나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화장이 좀 많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게 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과 중국 쪽에서의 어떤 매출 확대, 이게 현실이 될 거냐, 요거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백화점 실적이 아무래도 신세계
그 인터내셔널이니까 신세계 백화점에 많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음에 이제 아울렛 매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근데 주로 이제 백화점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전체 브랜드들 보면. 근데 이게 신세계 쪽이 다른 어떤 백화점 업체들 대비 뭐 롯데라든가 이제 현대라든가 뭐 이런 거 대비 성장률이 가장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명품 쪽이 보시면은 이제 뭐 7, 8월 그 와중에서도 뭐 계속해서 이제 증가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쪽도 보면 다 성장하고 달성하고 상회하고 성장하고 뭐 국내 의류, 화장품, 수입 의류, 국내 의류, 그다음에 생활용품 이게 다 이제 성장 이렇게 다 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온라인 브랜드 있잖아요. 그 SI 빌리지인가? 그러니까 그쪽에도 계속해서 방문자 수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되게 좋아 보이죠. 예, 좋아 보이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이런 어떤 의류 수입하는 업체들의 특성이 뭐냐면 느닷없는 어떤 이슈가 생길 때 갑자기 재고를 확 떠안아 버리는 그러니까 재고가 확 늘어나 버려서 그걸 갖다 나중에 이제 뭐 덤핑해서 팔아야 되는 걸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류 업체들은 사실 재고 부분을 관리를 잘못하면 그 재고는 비싸게 만들거나 수입해 와서 싸게 팔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그거는 또 그만큼 또 손실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재고가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서 이게 좀 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반전이 돼버리면 상황이 오히려 악화가 되는 시기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연 명품 옷을 계속 사고 명품 브랜드를 계속 사들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거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관심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상황을 보면서 이제 종목을 계속 그때그때 이슈를 좀 계속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주가의 특성은 이제 보시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좀 큰 양봉이 나오는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쭉쭉 올라가기보다는 2017년도 이렇게 쭉 올라간 거 이외에는 1년에 한 번씩 큰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심심하고 그러니까 분기에 한 번씩 올라가요. 근데 이게 겨울옷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4분기에 주가가 꼭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겨울옷이 비싸서 4분기와 1분기로 넘어갈 때 그때 이제 주로 근데 겨울 한겨울에는 옷을 사는 게 아니라 미리 사 입기 때문에 4분기에 좀 좋게 나와야 되는데 주가는 그게 아니라 어떤 이슈가 있을 때 한 분기 1년에 한 번 정도 좀 세게 올라가는 그런 특성이 좀 있거든요. 근데 올해 1분기에 좀 강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과연 남은 4분기에 어떻게 될 거냐, 내년에 갈 거냐, 아니면 완만하게라도 계속 올라갈 거냐 이런 어떤 패턴이 좀 있어서 이런 것들도 관련 이제 어떤 형태로 반응하게 될지 요것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어쨌든 가장 옷값이 비싸질 때가 4분기 겨울철이라서 겨울옷이 아무래도 이제 옷감 양이 많이 들어가니까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과연 어떻게 될지 4분기에 이제 실적 동향을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포인트. 예, 이후 증시로 다시 넘어와서 포인트 보면 악재란 악재는 다 집결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경기 우려까지 더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은 비용 증가를 또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제 실적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걱정이 있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더 나올 악재가 도대체 뭐가 있을까? 오늘 반도체까지 나와버린 상태에서 돌고 돌아서 반도체로 다시 갔어요. 8월에 모건 스탠리발 급락 나오면서 충격을 주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배터리 나오고 인터넷주 나오고 뭐 종목들 돌았는데 한 바퀴 돌고 또 반도체가 나왔거든요. 과연 또 나올 악재가 뭐가 있을까? 오히려 이제 또 역으로도 그런 궁금증도 좀 생겨서 말을 바꾸면 악재에 대한 어떤 내성도 생기지 않을까?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낙폭이 또 나오면 안 되고 수급도 오늘 같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만큼의 어떤 시장의 반응이 더 이상 나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과연 현실이 될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이고. 또 하나는 오늘 외국인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워낙 많이 팔았잖아요. 뭐 기관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이제 외국인들 매도에 트리거가 돼버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로 끝나줘야 돼요. 아니면 최대 길어봐야 이틀.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남은 목금 중에 하루 정도라도 뭐 60명 이틀 다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서지 않으면 새로운 어떤 이제 지지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좀 시장이 갇혀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한 어떤 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헝다 자금 부담이 완화됐다라는 거는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동안 이제 헝다 가지고 얼마나 씨름을 했어요. 제가 이제 헝다 특집 방송할 때도 헝다하고 리먼하고 엮는 거는 좀
너무 억제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고 대부분 뭐 전문가들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나마도 부담을 좀 완화시켜 준 건데 요게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요것도 하나 이제 중요한 어떤 포인트. 오늘은 이제 홍다 쪽을 많이 안 쳐다보게 됐는데 이게 이제 좀 반전이 될 수 있는 계기로 작동할 거냐. 그러니까 이게 내일 뭐 플러스까지 종가 기준으로 나올 수 있는 힘이 돼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헝다 이슈라는 거는 이제 위안화를 안정시키는 재료가 될 수 있고 이건 원화 환율을 또 떨어뜨리는 재료가 될 수 있거든요. 오늘 원화가 좀 내려갔잖아요. 원달러 환율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계기가 되는지 요거 이제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코스닥 코스피가 오늘 동시에 과매도로 내려왔거든요. 제가 이제 이번 주 아무래도 주중반 아니면 또는 천천히 빠지면 다음 주 초반 정도 그 정도 이제 과매도로 올 것 같아서 제가 계속 지난 주말에 ADR을 막 강의를 하고 이제 공부를 하고 막 했잖아요. 근데 오늘 양시장이 다 과매도가 아침에 신호가 나왔었거든요. 그 구간으로.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일단 낙폭을 줄이긴 했죠. 근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그날이 바로 저점이 된다라고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전후에서 이제 뭐 저점 나오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오늘 반드시 이제 수요일이 저점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장담은 못 하는데 어쨌든 이 구간으로 진입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반드시 반전이 나온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반전이 나오지 않는다면이라는 이제 의심도 같이 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럼에도 반전이 안 나온다 그러면 지금의 악재가 생각보다 더 심각한 건가? 그러니까 이렇게 의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일단 오늘 꼬리를 달고 올라온 걸로 봐서는 이제 그 과매도 구간에서 저점 매수가 좀 가동이 된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이제 좀 상승 종목수가 오늘보다 계속 늘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시도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 이후에 이제 계속 상승 종목수가 좀 늘어나는 과정이 나오기 시작할 거냐. 이게 오늘 이후에 이제 다음 주까지 이제 한 7거래일 정도, 아니 6거래일 정도 있잖아요. 그 중에 절반 이상 상승 종목수가 좀 늘어나는 구도가 나와주면 이제 요번에 저점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이 나올지 아니면 여전히 신중해서 좀 치고받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어떤 신중함이 좀 가동이 될지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그러니까 반등할 수 있는 신호는 나왔다라는 점에서 이후의 흐름도 좀 같이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시원스럽게 막 쭉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잖아요. 뭐 너무 막 단기에 막 매일 뭐 하나씩 터트려 가지고 하락하는 쪽으로 자꾸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럴 때일수록 자꾸 이제 시장에 치우쳐 있지 말고 그러니까 좋은 종목들이 돌아설 수 있는 종목들이 자꾸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 오늘 보면 이렇게 하락할 때 그동안에 매도였다가 수급이 좀 바뀌는 종목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또 변화가 생기면 제가 또 이제 방송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구독하기, 좋아요, 그리고 이제 알림 설정, 그리고 이제 공유하기까지도 좀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